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뭐하지? 권행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뭐하지? 권행입니다. 이제 12월 이제 말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다 끝났다.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제 저거 잘 마무리를 해야겠죠.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행동들 전반적인 해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예. 거의 해석대로 시장에서 워낙에 분석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대로 뭐 매가 말이 날라갔어요. 맞아요. 예. 진짜 다 결국에는 매였다라는 예. 내용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봐야 될 것은 이제 FOMC가 아니고 작아졌네요.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가 가장 중요해졌다. 이제 그 말은 이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는 점. 오늘 내용 없어요 그러면? 아니,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한 게 아니죠. 예. 포인트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할 만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미치는 메모리 관련된 종목입니다. 예.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 최근에 이제 중요한 실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나머지 예. 실적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서 정리가 됩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도 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유독 반도체 우리나라 투톱에 영향 많이 끼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영향을 미쳤었고 최근에는 약간은 좀 동조화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북미에서 예. 좀 수급의 영향이 좀 더 큰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대충 보게 되면은 네. 우선 지난 4분기 이제 회계연도가 좀 달라서 네.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 아주 훌륭했다. 아주 훌륭했다. 반도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음. 훌륭했다. 뭐 매출은 전년 대비 36%, 마진도 좋았고 순이익도 좋았고 잘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코로나 이전 실적을 능가해 버렸다라는 게 주요 내용인데 근데 앞으로가 만만치 않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 얘네들 때문이죠. 이거 오미크론 언제 끝나요 대체? 델타, 오미크론 영향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반도체 공급난이 이제 나올 실적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하니까 미국 증시는 화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러니까 이제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과연 이 만만치 않은 실적 잘 이겨낼지, 그리고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다음은요, 경제 지표인데요. 총, 이 정도, 수요일, 목요일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주택 관련된 거, 목요일에는 지표, 이제 소득이라든지 물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항상 주택 관련된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그리고 자동차, 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주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 기존 주택도 있고 또 예. 신규 주택도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우선은 자, 기존 주택 판매가 되겠습니다. 예. 자, 기존 주택 판매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시장에서는 지난달보다 좋다. 그리고 기존에 지어진 집을 파는 것도 좋고 네. 새로 지은 집을 파는 어허. 것도 모두 다 전망이 좋고 상향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집 지으라고 착공이라든지 허가 같은 게 계속 잘 나고 무단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미국에서 집 같은 걸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 집을 못 사서 비싸서 못 사서 그렇지 사고 싶은 사람은 겁나 많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수출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죠. 소비가 중요한데 최근에 이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소비가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일부 이런 주택 판매가 커버해 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또 워낙에 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뭐 되게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제 좀 살아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핑크색 선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신규 주택 새로 이제 만드는 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겠고 아직 만들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었다가 예. 떨어졌었는데 다시 한번 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목요일 날 나올 두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첫 번째가 개인 소득. 내가 얼만큼 벌었냐, 그리고 얼만큼 내가 지갑에서 돈을 썼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소득과 소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예. 소득은 어쨌든 점점 벌긴 해요. 소득이랑 소비랑 뭐 그게 다르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월급으로 버는 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는 네. 유지가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비가 점점 둔화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버는 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얼마큼 쓸 수 있는 환경인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마음이 조금씩 얼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번 주에는 이제 소매 판매가 나왔었는데 네. 부진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밀어봤을 때 소비까지도 계속 둔화될 수 있다. 게다가 소득이 늘거나 뭐 계속 그 증가세 이렇게 있다고 해도 네. 지금처럼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런 상황이면은 쓰고 싶어도 잘 못 쓰겠네요. 그렇죠. 나가서 뭐 온라인 정도로만 쓰는 건데 확실히 조금은 굳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런 오미크론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뭔가 개선되는 느낌이 네. 좀 잘 안 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봐야 될 거는요. 11월 PC 디플레이터.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네. 찾아봤는데 이제 물가가 얼마나 올라왔나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에서 네. 봐요. 그래요? 연준에서 매파 이런 거 할 때 네. 근원 PC 그때 근원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평균. 평균. 어. 글씨 뭐 배우셨어요? 왜 이렇게 잘 쓰죠 오늘? 손 쥐나겠네. 뭐예요 이거? 두 번째 좀 나은 것 같아. 아니 그 연준은 왜 항상 이렇게 어려운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아까 자동차 음. 그리고 유가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달마다 등락이 큰 이런 네. 거를 빼고 나머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평균치를 봐야 예. 인플레이션이 점점 좀 올라가는 거를 좀 확실하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 변동이 큰 애들이 반영되면은 그 변동 큰 애들 때문에 왜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곡 없이 보겠다 이거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게 근원 PC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가면 매파가 된다는 얘기가 예.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표를 갖고 와봤는데 미국의 PC 물가 파란색 쭉 올라가죠. 그러네요. 근데 근원 얘도 쭉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파란색만큼은 아니지만 어. 이제 그만큼 연준은 계속 매파적인 행동을 해서 얘네들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옛날 이 정도까지. 밸런스 있게 항상 맞춰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연준이 일하는 이유죠. 음. 자, 그리고요. 이 PC 디플레이터 관련해서는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 네. 어쨌든 이렇게 늘어요. 그 말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연준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매의 얼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뭐 당분간 썸네일에서 매는 안 사라지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때 썸네일 이쁘더라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PC 디플레이터,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니까 네.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냐, 아니면 그 예상치보다 더 치솟았냐, 예. 치솟는 게 문제인 거죠. 항상 그래요. 실제로 잘 나왔냐 못 나왔냐를 떠나서 예상한 것보다 잘 나왔냐 예상보다 못 나왔냐 그게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상보다. 그래서 지난 이제 11월 소비자 물가 같은 거 발표가 됐는데 네. 시장 전망치에 부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높긴 했지만 예상만큼이어서 시장에 대한 충격도 제한적이었다는 네. 거. 그래서 PC도 그런 식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FOMC도 매파였지만 상당히 외파지만 예상만큼 정도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약간 겉에 껍데기는 매인데 네. 속에는 약간 비둘기의 그런 맞아요. 매둘기 같은 그런 느낌이 났대다. 그런 느낌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 시장 보실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실 때 이제 이런 거 있죠. 뭔가 예상을 상회했다. 예상을 넘겨버렸다. 예상을 웃돌았다. 이런 게 있다. 첨덤인가요? 맛있겠다. 어쨌든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증시는 어쨌든 거기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멀리 보면 올라갈 거니까 네. 시장의 포인트는 항상 흔들리는 거를 알고 있자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오히려 흔들리는 건 기회일 수 있잖아요. 아는 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흔들림을 여러분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뭐하지? 여기까지입니다.